안녕하세요. 한민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간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물질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독을 하신다면 해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 비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트에 대해서는 첫 번째 시간은 비트 양작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은 비트를 어떻게 먹는 것이 효과적일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비트는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의 분류 계열로 본다고 한다면 명아죽과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대표적인 식물이 시금치예요. 근대도 있고, 사탕무도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주된 물질 중에 하나가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항염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주로 이거는 잎사귀 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트를 드실 때, 잎을 쌈채소로 드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비트의 뿌리 쪽에 들어가 있는 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살리실산인데,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 비트가 땅 속에 그 뿌리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안에 보면은 습하고 하면 병원균이 들러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병원균에 감염이 됐을 때 그거를 억제하는 병 저항성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살리실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베탈레인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얘는 그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 일종의 색소 물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색소 물질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트 같은 거는 절대로 물에다 넣고 삶지 않고 찌는 이유가 이게 이제 같이 굉장히 많은 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적자색을 띌 때는 우리가 베타사이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노란색 물질들은 베타잔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놨어요. 세 번째 물질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베타인, 비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는 원래 자기가 그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삼투압을 조절하는 작용도 하고 또 조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은 전부 다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만들어 놓는 물질이죠. 사람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먹다가 보면 같은 효과를 얻기 때문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식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 지수 그래가지고 pH라고 표현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얘가 2.4 정도가 되게 되면 굉장히 강한 강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위가 좀 약한 사람들은 굉장히 소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극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원래 이게 살리실산은 곤충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수정하는 목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식물의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페놀계의 물질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식물이 그 발달하고 생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온도로부터 또는 중금속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 그 포유류들이 많이 먹게 되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장 수질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현재 많이 나와 있어요. 원래 그 살리실산은 뭐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해열 진통제를 많이 먹고 계시는 아스피린의 그 주 원료가 바로 얘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세틸기를 갖다 붙여서 아세틸살리실릭 액시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버드나무 줄기 껍데기에서 맨 처음에 추출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는 버드나무 줄기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비트 안에 굉장히 이 살리실릭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역시 해열, 진통, 류마티스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베탈레인은 그 색소 물질이죠. 질소가 들어가 있는 수용성 색소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유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얘는 가장 그 특별한 양리작용이 항산화, 항염,
그다음에 이제 해독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색소 물질이기도 하지만 양리작용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아미노산, 뭐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의 그 대사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 대사 물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모시스테인인데, 얘가 우리 혈중에 되게 많아지게 되면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이 베탈레인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준다라는 거 하고요. 최근에는 이 베탈레인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이제 항산화 쪽에다 중점을 두고서 많이 연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탈레인은 뭐 항산화, 항염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테인, 베타인, 뭐 영어식 발음을 할 거냐, 뭐 독일식 발음을 할 거냐 이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이 비테인이라고 하는 거는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얘가 우리가 감칠맛을 좀 내는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를 가지고서 스프를 끓여 먹게 되면 약간의 고소한 맛, 감칠맛 뭐 이런 맛을 내는 거가 바로 이 비테인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우리가 원래 그 지방을 대사할 때 긴 사슬 지방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태우는 데 있어서는 이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생리활성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얘를 합성할 때 이 비테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는데 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뭐 신장 보호에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중성지방을 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간에 지방이 생성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알코올성 지방간을 갖는다고 하지만, 요새는 술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지방이 들러붙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 같은 경우는 이거 회복되는 거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비트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대표적인 간의 지방이 형성되는 거를 막아주는 항지간성 물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리포트로픽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뭐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또 있지만, 비타민 같은 것도 있지만, 아무튼 비테인 같은 경우가 그 간의 지방이 형성되는 거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저희가 지난 20년 동안에 보게 되면 비트를 하루에 자기 주먹 사이즈 정도 되는 거를 꾸준히 먹게 되면은요, 지방 간의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경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이게 눈의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시력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간에 이제 1단계, 2단계 해독 기능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또 세포 복제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기 메틸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유전자가 잘못된 유전자가 이제 발현되고 하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 때문에 세포 복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호모시스테인 생성하는 것도 억제를 시켜서 베탈레인하고 같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비트를 오랫동안 잘 드시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림프구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종양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T세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의 공격력을 강화시켜가지고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걸 억제한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산화 또 항염 이런 작용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간의 1단계, 2단계 해독 기전에 관여를 해서 우리가 보통 해독을 할 때 간이 독성 물질을 분해해서 바깥으로 버리는 그 해독 기전을 작용을 할 때, 그때 비트라는 식품을 먹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간 생성을 억제하고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어느 정도 감소시키고 조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혈당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진통, 해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파이토케미칼이 하는 양리작용 말고서도
원래 이제 구근류 자체가 식이섬유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잘 아시는 장내 미생물의 그 유익균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눌린이라든지 이런 그 식이섬유 같은 거 되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비트는 이제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올리고당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용성 섬유도 많이 갖고 있고, 불용성 섬유도 다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를 먹게 되면 어떤 화학적인 양리작용도 되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위와 장의 운동력도 키워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장내 미생물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비트를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자기 주먹 사이즈 정도의 비트를 매일같이 섭취를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것이 꾸준히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맛있게 먹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